근감 소증과 운동 방법. 당신의 근육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게. 100세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의학 정보 채널 닥터백입니다. 저는 닥터백 채널의 전문의 닥터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년의 근감 소증에 대해 알아보고 근육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이 아니라 건강의 핵심입니다. 중년 이후 건강하게 나이 드는 첫걸음, 바로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감 소증이란 무엇인가? 근감 소증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며 점점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감 소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질병이 아니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하면 할수록 부피가 늘어나고 힘이 세지는데요. 나이가 들어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활발한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단백질 섭취가 줄면서 근육은 점점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40대 이후에는 매년 1%씩 근육량이 줄어들고 60대가 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 가속화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해당하지만 여성에서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줄어들면 체형이 변하여 구부정한 자세가 되고 실생활에서 걷기가 느려지고 쉽게 넘어져 다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장기간 침대 생활로 이어지고 결국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쭉 침대에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년의 근육 감소가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근감 소증은 보이지 않게 서서히 찾아옵니다. 근감소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으로는 자세가 구부정해졌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든다, 쉽게 피로하고 체중이 줄었다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1년 전,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해 보시면 허벅지나 종아리가 얇아졌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나이가 줄면서 왜 근육이 줄어드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는데 근육 생성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줄면서 근육 합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감 소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호르몬 감소로 단백질 합성률이 줄어들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생성이 더 어렵습니다. 문제는 호르몬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갑자기 분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르몬의 감소는 우리 의지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호르몬 감소는 거부할 수 없으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활동량의 감소입니다. 사회 활동의 감소로 인한 신체 활동의 감소로 근육 사용이 줄어들고 근육량도 함께 줄어듭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쉽게 피곤해지고 기력이 떨어져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므로 의식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져 근육 합성의 재료인 단백질 섭취가 줄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수면 시간이 줄면서 근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감 소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근육을 만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은 운동, 식사, 수면입니다. 따라서 잘 대처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근감 소증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이미 잘 아시다시피 근육 생성에는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은 사용할수록 커지고 힘도 세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함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운동과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것도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일하는 것과 운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사용하는 근육만 계속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을 자극시키고 키우기 위해 평소에 하는 일이나 활동에 더해 운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운동은 크게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유산소 운동과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저항 운동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조깅, 빨리 걷기, 사이클, 수영 등 장시간 숨이 차게 하는 운동이고, 저항 운동은 단시간 근육에 버티는 힘을 집중해서 쓰는 운동으로 여러 가지 근력 운동이 해당됩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 두 가지 모두 해야 합니다. 저항 운동으로 근육을 만들고 만들어진 근육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여 근육을 유지하고 심장과 폐 기능을 좋게 해야 합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산책이나 걷기를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산책의 운동 효과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운동 효과적인 면에서는 산책보다는 빠르게 걷기를 추천합니다. 사람마다 빠르게 걷기를 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간 숨이 차는 정도로 옆 사람과 대화가 약간 힘들 정도를 추천합니다. 빠르게 걷기를 할 장소가 없다면 실내에서 러닝머신에서 걸어도 됩니다. 사이클이나 수영도 좋고 관절에 무리가 없다면 천천히 달리기도 좋습니다. 저항 운동은 근육에 버티는 힘을 주는 운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헬스클럽에서 아령이나 기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을 말하지만 근육이 많지 않거나 헬스클럽에 다닐 수 없다면 맨몸 운동이나 밴드로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하는 저항 운동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항 운동은 하체 운동 3가지, 상체 운동 2가지를 합니다. 먼저 하체 운동 중 스쿼트 동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쿼트는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몸은 반듯하게 세우면서 눈은 앞쪽을 보고 그대로 무릎을 90도 구부려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말합니다. 한 번에 15번씩 3세트를 반복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하고 무릎이 아프다면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근육이 별로 없어서 중심 잡기가 어렵다면 몸을 벽에 기대서 하다가 점점 근육이 늘어나면 벽에서 조금 떨어져서 동작을 시행하세요. 다음 하체 운동으로는 까치발 딛기입니다. 까치발 딛기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종아리 근육 강화 운동인데요.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종아리 근육은 몸의 균형 잡기에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증가합니다. 또한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근육으로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식사 후 걷기를 못할 때 집에서 까치발 운동을 하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역시 양다리를 벌리고 종아리 근육에 힘이 가도록 까치발 딛기를 천천히 하여 몸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15번씩 3세트를 반복합니다. 마지막 하체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바퀴가 없는 의자에 앉았다가 반동 없이 일어나는 동작을 15회씩 3세트 시행합니다. 가능하면 일어날 때 손으로 짚지 말고 일어나고 처음 시작하면서 힘이 없다면 손을 사용하고 점점 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상체 운동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벽 보고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을 바라보고 서서 상체는 팔 길이만큼 하체는 팔 길이보다 멀리 위치하면서 팔굽혀펴기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벽에서 멀지 않게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점점 거리를 늘려줍니다.
15번씩 3세트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허리를 구부리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가슴 근육과 팔 뒤쪽 근육을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시행하고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어깨를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체 운동은 밴드를 이용한 팔 당기기입니다. 기다란 밴드를 발로 밟고 팔을 직각 상태에서 밴드를 몸쪽으로 구부려 줍니다. 밴드 팔 당기기도 15번씩 3세트를 합니다. 이렇게 하체 운동 3가지, 상체 운동 2가지, 저항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시면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항 운동을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통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근육통은 저항 운동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근육통이 아닌 관절통이 있으면 바로 운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저항 운동 전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꼭 해주어야 합니다.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 없이 저항 운동을 하면 근육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저항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아파트는 도심에 있는 산이라고도 합니다. 굳이 멀리 있는 산을 찾을 필요 없이 계단 오르기로 저항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계단은 오르기만 하세요. 내려갈 때는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세요. 그 외에 TV 볼 때 스쿼트 10개씩 하기, 앉아서 일할 때는 1시간에 한 번 스트레칭 하기,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자기 전 5분씩 스트레칭 하기, 대중교통 이용할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 등으로 일상생활에서도 근육을 조금씩 사용하세요. 다음으로 근육 생성에 중요한 식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의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몸무게 1kg당 1에서 1.2g입니다. 60kg의 성인이라면 매일 60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음식은 고기, 생선, 두부, 콩, 견과류, 계란, 그릭 요거트, 우유 등이 있습니다. 단백질 음식은 한꺼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당량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몸이 흡수하는 양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배출되기 때문에 과량을 섭취하면 칼로리가 넘게 되고 통풍 같은 질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단백질 섭취가 어렵다면 단백질 음료나 보충제를 먹어도 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식사를 챙겨 드시기 어렵다면 이러한 보조식품 섭취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휴식과 수면도 근육 생성에 중요합니다. 낮 동안에 저항 운동을 했던 근육은 잠을 자는 동안 쉬면서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피곤하거나 충분히 쉬지 못하면 근육 생성도 그만큼 어렵게 됩니다. 우리 몸이 잘 움직이기 위해 잘 쉬어야 하는 것처럼 근육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 휴식과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몇 걸음을 걸으셨나요? 숨차게 걸으셨나요? 저항 운동은 하셨나요? 3가지 중에 몇 가지 하셨는지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40대부터 시작되는 근육 감소를 막으려면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 단백질 섭취, 충분한 휴식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근육은 머릿속의 지식보다 지갑 속의 돈보다 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중장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닥터100 채널에 관심이 있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응원 메시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